엔지니어링 그 박준경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 좋은 발제들이 많이 나와서 아주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공감도 많이 했고, 저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학습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좋은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좀 시간이 지나면 나오는 영상이 있죠. 우리가 쿠키 영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건물 에너지 분야에서 그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 히트펌프에 대해서 아까 그 KT 우리 평 본부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히트펌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쿠키 영상을 찍는 그런 느낌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히트펌프 원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히트펌프 원리 쪽에 보통 우리가 이미 그 히트펌프는 우리 여러분들 생활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의점에 가시거나 아니면 집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삼성이나 LG에서 냉난방 겸용 시스템 에어컨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결국은 그것이 히트펌프입니다. 그러면 히트펌프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처음에 한 100년 전에 에어컨이라는 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그 증발기라고 써있는 부분이 여러분 가정에 보면 실내에 있는 실내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이 부분은 실외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날이 더우면 에어컨을 켜죠. 근데 아무리 더워도 실내가 바깥보다는 시원합니다, 이미. 그죠? 그런데 실내 에어컨을 켜서 실내를 더 시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시원하게 만들고 난 그 열기를 우리가 실외에 있는 실외기 쪽에서 버리기 때문에 날도 더운데 실외기 주변에 가면 더 뜨겁죠. 예, 이것이 에어컨의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여름에는 실내를 시원하게 하려고 저렇게 운전을 시켰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바깥에서 열이 나고 있는 그 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기에서 차관이 돼서 그러면 실내에 저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들어오면 혹시 겨울에 난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게 히트펌프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기계를 가지고 실내에 있는 기계하고 실외에 있는 기계의 역할만 바꿔주면 냉방도 됐다가 난방도 됐다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히트펌프라고 부른 것이고요. 이것이 좀 더 산업화돼서 대형화됐어요. 요즘은 큰 건물에 냉난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해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그 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 열을 이용해서 다음에 필요할 때 다시 난방을 한다는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필요할 때는 동시에 하는 거죠. 한쪽에서 냉방을 할 때 한쪽에서 난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냉방을 할 때는 다 함께 냉방을 하고, 그렇죠. 난방을 할 때는 다 함께 난방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시간 격차를 어떻게 해서? 시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 겨울에는 난방을 하잖아요. 예. 그 난방이 필요한 열은 실내에서 필요한 겁니다. 예. 그 실내에서 필요한 열을 우리가 바깥에 있는 실외기에서 가지고 오는 역할이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히트펌프는 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열을 이동한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온도 조건에 있는 곳에서 열을 더 뺏어서 높은 온도 조건이 필요한 곳에다 더 갖다 주는 기계. 우리가 펌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든지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펌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트펌프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는 건데, 열을 올려주는 기능인데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 올려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열을 옮기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 이쪽에 열을 옮겨서 다른 곳에 쓰는 거잖아요, 동시에. 네. 한쪽에서 냉방을 하고 한쪽에서 난방을 하고. 네. 그러면 적어도 냉방과 난방을 하는 그 수요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가정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런데 여기에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지금 곶감을 말려야 된다 그러네요, 시즌상. 그러면 곶감을 말리려면 열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실내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냉방을 해야 되잖아요, 더우니까. 뭐 이렇게 된다면 이 기계 한 대를 가지고 동시에 두 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건물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건물에서 보면 냉방을 할 때 실내에서 열을 흡수하는 데 에어컨을 쓰는 거잖아요,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실외기는 그 흡수한 열을 밖으로 버리는 역할을 할 뿐이죠.
반대로 난방을 할 때도 이 바깥에 춥고 안에가 따뜻해요. 그런데 안에 더 많은 열을 줘서 더 우리가 생활하는데 쾌적하게 해주기 위한 그 온도까지만 올리는데 필요한 열을 밖에서 갖고 들어오는 과정이고, 그 바깥에 공기를 냉각시킨 그 공기는 다른 곳에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냉난방에서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 외부에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활용한다는 건 산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의 냉난방에 필요할 때는 동시에 활용한다기보다는 냉방 때는 냉방 기능만, 난방 때는 난방 기능만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트펌프라고 하는 것이 저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왜 히트펌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에너지 효율이 좋고 우리가 미래에 반드시 히트펌프로 가야만 하느냐라는 그 당위성 문제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 성적계수라는 말이 표현이 이제 있는 건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오른쪽 그림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보일러도 효율이 10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료를 도시가스를 이용하든 아니면 경유를 이용하든 아무리 세상에 잘 만든 버너도 그것을 이용하다 보면 불완전 연소되는 부분이 있죠. 그 불완전 연소되는 만큼에 해당하는 효율이 상실된 100% 마이너스 불완전 부분. 그래서 결국은 그 효율은 1.0이 안 되는 겁니다. 성적계수는 1.0이 우리가 얘기하는 백분율로 따지면 %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똑같은 100이라는 열량을 얻을 때 약 25라는 정도의 에너지만 쓰면 100을 얻어낼 수 있는 게 히트펌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4배수 정도의 그 효율이 생기니까 400%의 효율이 생기는 셈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히트펌프도 가동만 된다면 이 연료를 연소하는 형태의 이 여러 난방기계보다는 효율이 훨씬 더 뛰어나다. 뭐 2배, 3배, 4배 이렇게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트펌프를 써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탄소 중립 정책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설명을 듣는 다른 분들도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좋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25의 전기 동력을 갖고 히트펌프를 통해서 100의 동력을 만들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열에너지를 이동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75는 저기 얘기한 공기열, 지열, 폐열에서 75의 열을 흡수해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전기 동력 25는 전기를 쓴다고 치고 나머지 75는 어딘가에서 가져오는 그렇죠. 과정이 있어야 될 거예요. 있어야죠. 그러면 주택 분야에서 저 75는 어디서 갖고 오죠? 우리가 공기열이라 그러면 이 그림 뒷페이지 보시면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죠. 지금도 우리 바깥에 태양열이 내리쬐고 있잖아요. 이것이 공기를 덮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열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태양열을 이용하는 거고요. 공기열은요. 지열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지구 핵에서 끊임없이 이 활동을 통해서 발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중 온도가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영상 15도, 20도, 심지어 2000m만 들어가면 발전이 가능한 정도의 온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열을 흡수하는 거는 지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폐열입니다. 목욕탕 같은 데서 우리가 샤워하고 버리는 물도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냉동기를 가동해서 냉매를 통해서 그 열을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트펌프는 엄밀히 말하면요, 폐열 회수 장치입니다. 그러면 히트펌프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열들을 흡수하는 설비가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장치예요. 저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여러분 생활에 있는 그 에어컨 이거 자체가 폐열 회수 장치예요. 거기에 공기를 흘리면 공기열이고 물을 흘리면 수열이고 지열을 통과한 물을 2차적으로 활용하면 지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오늘 그 쿠키 영상은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반부에 공기열 히트펌프라고 하는 그 생소한 용어가 아마 다시 한번 그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발제